오늘은 좋은 생각 오르는 법 9편 마곡역과 발산역, 마곡지구의 대표 상권을 알아보았습니다. 마곡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생각 고르는 법 9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곳, 현재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를 오늘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상가 한 곳 미분양 상가에 대한 안내하면서 우리가 소개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도 궁금했던 게 전역 상권은 저도 좀 많이 안 가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과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마곡지구, 그래도 강서구에 점점 대표적인 상권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역 상권으로서 부천, 김포, 그리고 강서구 지역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상권으로 점점 발전했습니다. 아직도 개발 중인 땅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개발 중인 땅들이 들어왔을 때 더 완성이 되기 전에 투자처로서 마곡지구 상가들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봐야 될지를 두 편에 나눠서 좀 촬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 책을 썼던 게 2017년인데 벌써 한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나면서 마곡에 대해서 많이 겪었고, 또 이 마곡의 상권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와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갈지, 그래서 두 편에 나눠서 역별로 좀 코로나 이후에 상권이 어떻게 변화했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이번 편에는 마곡역과 발산역의 문화거리와 그 다음에 오피스 지역을 좀 나눠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마곡나루역과 양천향교역, 현재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지역과 그리고 향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는 걸 총 두 편에 나눠서 마곡지구 상권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벌써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2년쯤 전에 역별로 저희가 상권을 하나씩 찾아 알아봤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또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곡역, 발산역 상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마곡역, 발산역 상권의 특징을 좀 둘로 나눠볼게요. 오피스 지역과 그 다음에 마곡 문화거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마곡 문화거리는 제가 전에 촬영도 한번 했었죠, 콘텐츠로. 여기 5호선 마곡역과 발산역 주변으로 해서 요 지하철이 타는 요 길, 이게 거의 한 30m 폭 정도 돼요. 그 폭에 따라서 지금 강서구 자체에서 문화거리 특구를 지정을 했고, 이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축제도 일으켜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 카페 거리로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저녁 상권을 돌아보니까 이미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식당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도 봤고, 그래서 이 문화거리를 중심으로 한 건물 배치들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 출구 앞에와 이 상가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상가들의 현재 상황과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오피스 지역은 이 공항대로의 남측으로는 이 오피스 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오피스 타운에 어떻게 상가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건물들이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토지도 낙찰을 받을 때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돼서 분양가도 높아서 임대가 처음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오피스들이 전체 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완료가 되면서 자체 내부 인구가 마치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그 오피스 인구가 꽉 차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임대나 그 다음에 상가의 수요들이 늘어난 지역입니다. 특히 이쪽은 그 마곡 엠밸리 14, 15단지까지 같이 운영이 되면서 주거와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상권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두 개의 구역을 나눠서 실제 임대 물건, 그 다음에 현장을 좀 동영상을 촬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가보면서 느낀 점은 한 1, 2년 전과 코로나 발전되기 전과 지금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가게 장사 잘 되는 데이 많지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모든 음식점들이 다 저녁에 꽉꽉 차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좀 많이 살아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마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마곡은 특히나 이제 광역상권으로서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의 투자 물건 사례로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할 물건들은 이 마곡 지역의 물건들을, 아무래도 이쪽은 제가 중개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물건 확인이 좀 쉬워요. 그래서 그나마 특히 문화거리 쪽에 있는 매물과 오피스 거리에 있는 매물들을 실매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수익률 기준이 좀 높게 편성이 됐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 좋다고 한 매물 각각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일단 발산역에서 1층 상가와 상층 상가인데, 지도로 보면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문화거리에, 이 카페 거리에 마주보고 있는 이 북쪽, 이쪽 지역의 1층 상가 하나를 살펴봤는데요. 전용이 12.27평인데 매매가 1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지역 매물 중에 좀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에요. 1층 상가인데. 근데 전용 평당 1억 1천만 원이죠. 근데 이게 현재 임대료는 5천에 300만 원. 이게 코로나로 임대료를 낮췄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 면적이면은 한 400에서 500만 원 사이에 임대료가 나갔을 건데, 아마 코로나로 좀 임대료가 낮게 나와서 급매로 나온 매물인데, 현재 5천에 300만 원이고 전용 평당 1억 1천만 원짜리 이 매물이 수익률 2.77% 정도 맞는 매물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산역의 상층부 3층 상가 같은 경우 역시 카페거리 이쪽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 매매가는 6억 5천, 전용 면적 23.7평인데 이게 지금 제가 발산역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본 매물입니다. 전용 평당 2,700만 원대, 그리고 월세는 2,200이어서 수익률 3.81%. 보통 1층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2%에서 3%대 정도 발산력은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상층부는 3.5에서 4% 사이인데, 얘가 이제 평당가까지 제가 비교를 같이 했거든요. 수익률만 본 게 아니라 위치와 평당가까지 고려해서 좋은 매물 찾다 보니까 3.81% 정도 수익률이면 양호한 매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곡역 쪽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매물을, 하나는 역 출구 앞에 있는 물건과 또 하나는 이 LG를 마주보고 있는 스타벅스 있는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스타벅스 건물의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매매가 전용 평당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전용 면적 14.5평인데 매매가가 11억인데, 사실 제가 오늘 본 물건 중에 제일 그래도 투자성으로서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전용 평당 7,500이니까 웬만한 지금 신도시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거단지 건물 매물하고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월세는 4,500에 320만 원이고 수익률은 3.64% 정도. 만약에 마곡의 1층 상가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매물들 살펴보시면은 괜찮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곡역의 2층 상가인데 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 전용 면적 10.19평이고 임대도 미용 쪽으로 임대가 나간 건물인데 전용 평당가 2,800, 그리고 이거는 정말 웬만한 지역의 상가 가격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의 역 출구 앞인데, 그래서 다만 임대료가 좀 낮게 나가 있어요. 1,080만 원인데 수익률은 3.43% 정도. 마곡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높아요. 발산역보다는. 매매가가 아직은 마곡역은 좀 공실관계가 좀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또 아직 개발 중인 곳들이 있어요. 공사장 현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임대료가 조금은 매매가가 조금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 낙찰가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분양가가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1층 상가와 2층 상가를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임대가 맞춰져 있고 면적도 커요. 20평이에요. 근데 매매가는 20억, 전용 평당가는 9,900만 원인데 임대 조건 5천에 500, 수익률은 3.96%. 상대적으로 임대가 굉장히 잘 맞춰진 매물입니다. 그리고 대형 오피스에, 그래서 이 물건도 괜찮은데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안 됐던 매물이고요. 오피스 지역 2층 상가 같은 경우는 4억 3천에 병원이 맞춰졌는데 3천에 135만 원, 그리고 4.05%. 사실 오피스 지역에는 아직 미분양 매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두 물건 다 시행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매물들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당가 차이가 앞에 미분양이 없던 매매로 나온 매물에 비해서 높은 건 알 수 있죠. 그 높은 이유는 역시 토지 낙찰가가 거의 2배 이상 비쌌어요. 이 오피스 지역이 문화거리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단점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발산역 문화거리에 있는 상가는 가장 인기가 높아요. 마곡 지역 내에서 상권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미 갖춰진 제가 보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A급 상권입니다. 다만 단점은 역시 매매가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이고, 또 하나의 단점이 더 있어요. 저는 이것도 단점으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했을 때 이미 완성형 상권은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확장성이 낮다라는 거는 또 단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역 문화거리 상가는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상가 가격이 마곡역 문화거리 쪽과 그 다음에 양천 향교역 쪽인데, 이쪽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고 1층 기준으로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수익률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은 현재 상황에서 발산력 대비 높은 공시율이 발생을 하고, 또 위치에 따라서 매물 격차가 커요. 그래서 잘 골라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지역 상가는 배후 오피스가 입점 완료가 됨으로써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주거 오피스 혼재 지역이다 보니까 장점은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토지 낙찰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높은 분양가가 좀 단점으로 보이고, 분양가 대비 아직도 마이너스 매물들이 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고 또 마곡에 관심 있는 분들이란다면 이런 장단점 비교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매물들을 찾아보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바, 현장 발로 다니면서 또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을 통해서 매물들을 확인해 봤을 때 오늘 나온 매물 정도 관심을 가지시면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곡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성이 큰 지역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천향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마곡역에서도 아직 기업들이 건물 짓고 있는 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점점점 더, 그리고 향후에 정말 저는 이렇게 마곡의 미래는 좀 더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확장성이 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신다 한다면은 좋은 상가 고르는 법 보실 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